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입시연구소장 송상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3 부모님 계시나요? 고3? 고3. 고2. 고1. 어떻게 되시죠? 고1이요. 아, 고1. 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조금, 오늘은 물론 특수되긴 하지만, 얼마 전에 대학에서 2027학년도 시행계획안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원장님하고 시행계획안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거, 이제 내년 거, 또는 28학년도 가지고 또 설명회를 기획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학부모님들이 오시고, 학년을 여쭤본 다음에, 고1 또는 고2 부모님이 계시면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되겠다. 27학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 고2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언론 기사 같은 거 보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이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냐면, 정시가 축소됐다라는 표현들을 자꾸 써요. 그건 맞아요. 전체 대학을 놓고 보면. 근데, 서울의 주요 15개 대학들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정시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시행계획안을 놓고 봤을 때 40%가 넘는 거지, 이게 수시에서 뽑지 못하고 정시로 2월까지 가면 얼추 50%에 육박하는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학생이시니까, 저는 사실 재수생 학원에 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재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거나 그럴 시간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기왕에 이제 커넬 쪽하고 저도 또 이제 같이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숙학원은 재수생들 학원이다 보니까 재학생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물론 저학년일수록, 고등부에서 저학년일수록 물론 당연히 내신이나 활동에 대한 부분 챙겨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고2 정도가 되면 가끔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가 하냐면, 수시는 아무래도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정시로 올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우리 아이가 하고 있구나.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1 부모님께서는 아직 이제 1학기가 안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5학기 중에 어떻게 보면 1학기 끝나면 한 학기 끝나는 거거든요. 회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고1은 아시겠지만 2등급이 뭔가 보이기 시작하면 조금 교과 전형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학교 라인이 높아질수록. 아시겠지만 이제 4%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고2 같은 경우는 더 1학기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3학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2학기 동안 최대한 내신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시고, 혹시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가장 핵심은 연계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과학 동아리도 생명을 하고, 생명과학 시간에 선생님들 발표하는 거 또는 과제 이런 거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취도가 떨어져 있으면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제일 매력 있게 생각하는 학생은 누구냐면, 자, 생명 선생님이 이 친구는 과제 발표 수준도 높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동아리 활동도 생명 관련된 걸 또 하고 있어. 그리고 성취도도 보니까 우상향하고 있고, 이런 애들을 되게 매력 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자신의 희망사항, 이걸 만약에 생명이라고 했다고 가정하면, 생명 관련, 그러면 2학년 때는 똑같이 자신의 진로를 생명 관련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환경이다. 그런데 뭐 수질 환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1학년 때 의사 이거보다는 의사인데 예를 들어서 내과 의사라면 감염내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 아이가 확실히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학생이다라는 이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 수시쯤 되면 아마 여기서도 수시 관련해서 입시 설명회를 아마 기획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고3 부모님도 계셨는데 올해 고3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시간 내주셔서 오셨으니까 팁 하나를 드릴게요. 그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시면 서울시 교육청 네이버 검색창에 서울시 교육청 딱 치고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뜰 거잖아요. 거기에 교육평가라는 항목을 찾으시면 돼요. 교육평가.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학력평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요번 고3 아이들이 시험을 본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 다음에 5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받고 5월 8일 날 받죠. 그 결과치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재수생들한테는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준 거냐면 각 과목별, 그러니까 국어면 화작과 언매의 선택자 비율, 그 다음에 미적기와 확통의 비율, 확통이 거의 59%가 넘어갔어요. 60%는 안 됐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순수하게 확통 사탐 애들이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과탐을 같이 하고 있는 비율도 꽤 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작년 3월달 사회문화라는 과목의 선택자 비율이 32%였는데 이번에 11%가 늘었어요. 근데 제가 있는 기숙학원도 사회문화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수생들끼리 보는 사설 모의고사의 통계 자료도 40%가 넘습니다. 사회문화가. 이건 순수 문과이들이 는 게 아닙니다. 과탐 하나 사탐 하나.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혹시 부모님 중에 우리 순수하게 인문 계열인데 라고 만약에 혹시 그런 계열이 있으시면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통 사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과탐 2개를 갖고 있는 애들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탐 2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국어 수학 표준 점수의 평균과 확통 사탐, 그 다음에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자연 계열인데 과탐 2과목 갖고 있는 애들이 성취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게 확통 사탐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갖고 있는 애들 중에 사문지구과학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그나마 사문지구과학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그나마 성취도가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조금 알고 계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교육청에 가서 통계 자료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그냥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면 대학 어디가 이렇게 검색창에 치시면 돼요. 대입정보 포털인데 아직 대학에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다 어디가 좀 그 대교협에 다 제출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대학별로는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전년도 결과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대학 어디가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관심 있는 대학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수능, 논술은 없고 얘네들의 입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학생부 종합이다 그러면 종합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성적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학생부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항목들 설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학업 역량을 40을 줄 거야. 진로 역량 30을 줄 거고 공동체 역량을 20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대학들은 그 대입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 해서 검색하시면
조금 찾기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입 정보, 입시 뭐 관련해서 화면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전년도 입시 결과 그거 클릭해서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저학년일수록 수능에 대한 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잘못됐고, 그리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특정 전형에 몰빵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입시는 정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큰 틀은 입시는 정시인데 정시 안에서 야, 너 근데 교과 괜찮다며. 그럼 학생부 교과를 지원을 하는 거고. 자, 보세요. 내신 1.01인데 왜 재수하러 왔을까요? 내신 1.01이에요. 01. 1, 2, 3학년 통틀어서 기술과정인가 딱 하나 2등급 받았어요. 최저가 안 돼서. 네. 오늘 저희 기숙학원에 신입생 들어오는데 서울대 조선해양 다니다가 휴학하고 온 친구가 있어요. 이게 왜 왔겠어요? 이 친구는 무려 과고 학생이에요. 과고 학생인데 서울대를 갔잖아요? 공대를 갔잖아요? 근데 왜 반수를 하러 왔을까요? 네. 그러니까 과고 사이즈는 일반고 사이즈 학생부하고 개념이 달라요. 활동 내용 자체가. 그래서 아마 뭐 의학 계열인지 제가 아직 못 만나고 오긴 했는데 어쨌든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내신만 챙기는 쪽에 몰입하는 것도 아닌 거고 수능에 몰빵하겠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비율을 고1은 한 8대2,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이라면 거의 9대1, 8대2, 고2는 한 뭐 7대3, 6대4, 고3은 이제 비등하게 갖고 가셔야죠. 자,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올해 수능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이냐.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정부의 정책적인 발표를 했던 분이 지금 사가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뭐 6월 3일 날 이제 뭐 대선 있으니까 뭐 어떤 정책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 재작년에 이 수능의 흐름은 과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가 없이 나름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되게 고급지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국어 수업을 했던 사람이라 국어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재작년은 그 이전에 비해서 변별력을 문학 쪽에 조금 두는, 그냥 단순히 어려운 작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해를 끝낸 뒤에 선지 분석 과정에서 요런 데에서 이제 변별력을 줬단 말이죠. 근데 올해도 이제 그렇게 갈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좀 6월 목평을 이제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고3 부모님 계셨는데 고3 학생이 올해 꼭 지켜야 될 가장 핵심은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결과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과정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9월 모평까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갈 건지에 대한 그런 요소들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재수하러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3 때 이런 어떤 흐름들을 잘 정리를 하지 못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결과들을 좀 받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아시다시피 경찰대 사관학교 관련된 설명인데 보시면 제가 항상 설명에 이 PT를 만들 때, 물론 오늘 복사본에도 있습니다. 보시기 조금 그러시면 프린트 보셔도 되는데, 가장 첫 페이지를 뭘로 구성할 것인가. 항상 설명회 준비할 때마다 고민이에요. 근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태까지 설명회 할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대놓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보시면 경찰대하고 사관학교 문항이에요. 국수형을 보는데 국영수 순서대로 보시면 문항수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잖아요. 그죠? 국어 영어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학을 보시면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대는 수원 수투잖아요. 사관학교는 선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문 자연 나눠서 모집을 한단 말입니다. 자, 저는 특수대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은 꼭 먼저 세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그냥 수능 보기 전에 그냥 경험상으로 그냥 시험을 한번 보는 것으로 그냥 2차 시험 안 보고 1차 시험만 그냥 경험상만 보는 거에 목적을 둘 것이냐, 아니면 합격하면 정말 갈 것이냐, 이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얼마 전에 육사에서 설명회를 왔는데, 학원은 이제 각 경찰대에는 재작년 저희 반 학생이 경찰대를 가서 그 친구가 이제 연사로 왔어요. 연사로 왔고, 그다음에 육사는 교수님 한 분하고 1학년생도 둘이 왔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1학년생도다 보니까 좀 긴장을 해서 뭐 재밌게 그냥 하긴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그 생도 한 명이, 제가 이제 애들 질문이 없길래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육사를 가려고 생각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생도 한 명은 육사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1차 시험을 딱 붙고 나니까 해서 2차 시험을 자기는 전혀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2차 체력 검정을 가장 늦은 시간으로 잡았더라고요. 연습을 전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최종 합격해서 육사 갔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도 그냥 경험 삼아 시험을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본 건데 1차가 돼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육사 그냥 간 친구가 있더라고요. 경찰대 간 저희 그 제자애도 이 친구는 좀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뭐라고 물어봤었냐면, 경찰대가 목표에는 있었어요. 이 친구는 로스쿨을 가고 싶어 해서. 근데 만약에 일반 대학 어디를 붙으면 경찰대를 버릴 수 있니? 그랬더니 서울대 정도면 버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연대가 됐어요. 연대 행정이 됐는데 버리고 경찰대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공사는 제가 이제 휴무여서 공사 설명회는 참석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한 학생이 97년생이신데, 생이신데가 아니지, 97년생인데 지금 대위예요. 대위인데 이제 다음 달인가 제대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학원에 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대를 할 수 있대요. 근데 본인은 이제 의대를 가서 의사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의학 관련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온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공사 설명회에 오신 분이, 입학처에서 오신 분이 공사 출신이 아니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뒤에 시간이 되면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줄 게 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좀 이따가 맨 마지막에 넣어놨는데 위탁교육이에요. 군 위탁교육이 되게 잘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육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작년만 해도 서울대 연대 쪽에 의대 쪽으로 위탁교육을 간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탁교육도 되게 잘 돼 있고, 뭐 그런 얘기도 추가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사관학교를 간다고, 경찰대를 간다고 해서 그쪽 라인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조카애는 공사긴 한데 파일럿을 하다가 그 다음에 교관도 하고 하다가 지금은 합참에 가 있어요. 중령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제 합참 가고 막 일이 뻥뻥뻥뻥 터져갖고 조금 정신이 없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좀 이슈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명확하게 그냥 경험상으로 시험만 볼 것이냐 아니면 붙으면 갈 생각이 있다라는 측면을 명확하게 좀 두시고, 근데 오늘은 내가 그냥 경험상 그냥 시험 보는 거에 맞춰서 설명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특수대 설명회인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페이지를 먼저 시작을 한 거고, 혹시 사관학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든 경찰대든, 첫 번째는요, 과목은 뭐 수능 범위니까 똑같이 수능 범위긴 한데 수능하고 과목별 출제 경향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영어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6월 모평까지는 수능 준비의 틀을 깨지 말고 일단 진행을 계속하자. 그리고 6월 모평 끝난 뒤에는 이제 올해는 7월 26일 날 경찰대 사관학교가 같은 날 시험이기 때문에 한 4주에서 6주 정도, 그 정도 텀을 두고 이제 기출. 근데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행정소원인지 뭐 소송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홈페이지에 기출문제 탑재를 이제 오픈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서점 같은 데 가시면 기출문제집 3개년 뭐 몇 개년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수능 공부했던 개념적 틀을 이 기출문제에 적용하는 과정, 이 연습이 좀 필요하다. 유형들이 아무래도 수능 유형하고 다 똑같진 않으니까. 특히 영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복잡하죠. 경찰대는 남녀 구분 없이 그냥 6배수. 그러니까 1차 시험 딱 끝나고 1차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6배수까지는 어쨌든 공지를 한다. 이게 6년 전인가? 5년 전인가 6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왜 갑자기 배수, 저렇게 많은 배수를 오픈을 했냐면 1차 시험 최초합 딱 했는데 안 와요, 2차 시험에. 그러니까 많은 애들이 1차 경험상으로 시험 보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를 되게 많이.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남학생하고 여학생의 배수가 다른 학교가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뭐하고 연동을 좀 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남학생이 육사 같은 게 5배수고 8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여학생을 되게 많이 주는 거잖아요. 모집 인원과 연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꼭. 그렇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200명 뽑고 저기 80명 뽑는데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모집 인원 관계하고 배수 뽑는 거하고 같이. 그러니까 지금 회사 보세요. 어마무시한 숫자잖아요. 모집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근데 저는 특이했던 게 이 학교예요. 왜 여학생보다 남학생을 배수를 많이 줄까? 노동력이 정말 그렇게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희 예전 제자애가 2010년, 2010년이 아니죠. 2002년이죠. 그 모포해양대 다니다가 1학년 다니고 와서 국간사를 갔는데 대위로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했냐면 결혼하고 학교 보건교사, 보건교사로 가더라고요. 그때 예전에 어머님은 아실까? 예전에 강릉인가 춘천 쪽에 헬기가 하나 떠서 이렇게 가다가 추락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있었던 부대였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는 자기 방 직속 위에 기수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다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사관학교하고 경찰대의 가장 큰 차이는 요겁니다. 일단 원서 접수 자체가 사관학교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은 이미 끝났습니다. 16일 날 특별 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농어촌하고 이제 무궁화 한마음인가 뭐 해갖고 기획균형 이런 쪽인데, 특별 전형은 이미 끝났고요. 일반 전형이 19일부터 월요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리고 1차 시험이, 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작년에는 사관학교가 7월 말, 경찰대가 8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학생도 경찰대를 같이 시험을 응시한 애가 있어요. 둘 다 합격한 애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날짜가 똑같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걸러지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경찰대 사관학교를 같이 시험을 보게 되었고, 1차 시험 발표가 7월 31일이고, 이 학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최종 합격자 발표가 굉장히 늦습니다. 내년 1월 2일입니다. 저 때가 언제죠? 정시 원서 접수 끝나고 바로입니다. 올해는 12월 31일이 원서 접수 마감이에요. 원서 이제 일반 대학 다 하고, 그리고 이제 2일날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애들은 경찰대 등록해놓고 정시 만약에 지원했으면, 뭐 이제 선택하겠죠. 그런 일정들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요거 2차 시험도 아까 제가 잠깐 육사 학생 말씀드렸지만 9월 4일이고 30일이잖아요. 기간을 내가 설정할 수 있으면 조금 준비해서 가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자, 모집 인원은 50명인데 일반 전형이 44명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44명을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서 넣었어요.
일반 및 특별 전형 미충원 시 다른 전형 예비 순위자 중 성적 우수자 충원.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다른 전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전형이 두 가지가 있죠? 일반하고 특별하고. 근데 만약에 제가 특별 전형을 넣었어요. 농어촌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3명을 뽑는데 제가 예비 1번을 받았어요. 근데 앞에 3명이 안 빠졌어. 그럼 저는 아직 대기자잖아요. 근데 일반 전형 43명 뽑는데 만약에 한 명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충원이 한 명이 생길 거잖아. 근데 일반 전형만 지원했던 예비 1번과 농어촌에서 예비 1번 중에 농어촌 아이가 성적이 더 좋으면 얘가 일반 전형에서 충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만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근데 저희 반 학생 한 명이 국가보훈 이쪽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특별 전형을 넣었는데 한마음 무궁화를 넣었는데 제 생각에는 특별 전형 아이들이 일반 전형보다 성적이 높을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충원은 저렇게 된다. 그 재밌는 거라서 그렇게 한번 넣어봤고 총점 1000점인데 요걸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거를 1차 시험이 200이고 수능 보세요. 오른쪽에 500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대는 확실히 누구한테 임팩트가 있다? 수능에. 네, 수능에 임팩트가 있다. 아, 핸드폰을 안 갖고 왔구나. 그 경찰대 간에 수능 성적을 좀 까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요. 네, 안 갖고 왔네.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최초 합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 수능 점수가 좀 임팩트가 있었던, 연대 행정을 붙었으니까. 네, 연대 행정을 붙었던 학생이니까, 수능이 500점이다. 근데 연대 행정을 최초 합을 붙은 애가 경찰대 최초 합이 됐다. 네, 임팩트가 그 정도 라인이면 확실히 최초 합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서성한 점수급이어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자, 그래서 체력 50점, 면접 100점, 학생부 150인데 어쨌든 1차 시험하고 수능 500점이 두 개 합치면 700이잖아요. 네.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뒤집을 만한 임팩트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학과에 제가 왜 이걸 넣어놨냐면 법학과, 행정학과 각 25명 정원인데 50명 중에 근데 2학년 올라갈 때 법학과로 갈래? 행정학과로 갈래? 예. 그렇게 이제 나눈다는 얘기인데 그 또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진짜 사관학교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께서는 각 그 홈페이지 가시면 경찰대 홈페이지든 육사 홈페이지든 가시면 요런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 뭘 찾으시면 되냐면 입시 자료. 예. 입시 자료를 검색을 하시면 요런 식으로 하나가 안 빠져나왔군요. 제가 지금 요거는 그 저희 반 학생이었던 친구가 갖고 왔던 PPT를 제가 그냥 갖고 왔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서 뽑은 거예요. 육사 거는. 그래서 입시 홍보 자료. 그걸 검색하시면 예, 요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잠깐 갖고 왔냐면 아니 경찰대학교에서 법학행정인데 뭐 다른 게 있나? 학과가 딱 2개란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홍보 자료 보니까 법학과에는요 크게 경찰, 법학, 범죄수사학 이렇게 크게 2개의 트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법학에는 뭐 헌법소송론, 민사소송법, 지적재산권법 완전히 법학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고 범죄수사학이 재밌겠던데요. 범죄 프로파일링, 강력범죄수사론, 사이버범죄수사록 뭐 이런 세부 내용들이 있고 행정은 경찰행정학하고 공공안전학 해서 2개의 트랙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공안전학은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테러리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범죄경제학, 청소년 비행론, 피해자학 뭐 이런 그러니까 세부 전공들이 되게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는 외고 학생이었어요. 외고 학생이고 원래는 로스쿨을 가려고 했는데 시험 붙고 경찰대에 지원하면 훨씬 더 그쪽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다음에 1차 시험 200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 과목 총점 국수형 곱하기 300분의 200. 예, 그렇게 해서 총점 200점을 만든다. 요 순환식 체력 검사는 거기 프린트에도 요 PT를 그대로 넣긴 했는데 요게 칼라 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요건 좀 이따 화면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순환식 체력 검사에 그 홈페이지 가시면 뭐 보실 수 있는데 컬러로 뭔가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흑백 복사다 보니까 컬러가 안 보여서 나중에 한번 화면으로 같이 보시고요. 면접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있죠. 면접 시험 평가항목이 있는데 인성, 적격성 40, 창의성, 논리성 30, 집단 토론 30인데 생활태도 감점제라고 돼 있죠. 뭐 시간 준수를 못했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가 진짜 쇼킹한 게 있죠.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가만히 있어봐. 저렇게 배점을 줬는데 60점 미만이라는 얘기는 점수를 어떻게 받아야 60점 미만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0, 10, 10이면 40이잖아요. 야, 저 60점 미만 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따가 상한학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 머릿속에 이게 벌써 6년 전인 것 같은데 육사 중령님이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면접 때 정말 면접이 임팩트가 있느냐 전체 총점 중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면접에서 당락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군인 장교를 뽑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병이 아니잖아요. 장교잖아요. 6.25 전쟁과 관련했는데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대요. 북침이라고. 아무리 얘가 성적이 좋아도 이런 애는 뽑아줄 수가 없대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육사 붙은 애들이 이제 토론 준비를 시킨다고 제가 한번 카메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지금처럼 카메라 설치해 놓고 이제 토론 뭐 이렇게 질의응답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났던 게 뭐냐면 자, 내 상사가 계급이 높은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되게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만약에 부당한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쪽일 수도 있고 논리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장교를 양성하는 집단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논리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따르는 겁니다. 이게 따르지 않고 왜 이게 부당한 건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뭔가를 얘기했다? 이건 이 조직 안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이따가 공상가 어딘가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국가관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미리 본인이 물론 지원 동기나 이제 자소서 쓸 때 뭐 지원 동기라든지 뭐 나중에 육사 들어와서 뭐 나중에 어떤 진로로 갈래 뭐 등등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면접 때 활용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건데 150에서 교과 성적이 135고요. 출석 성적이 15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석 요거 1일 미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을 보시면 이수 단위가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등급만 보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등급이지만 4단위 1등급하고 3단위 1등급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수 단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이 기재된 전과목입니다. 그럼 누가 빠지는 겁니까? 문제. 그럼 얘는 반영이 안 되는 거네. 진로 선택.
저는 9등급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산출 공식까지야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등급별 여기 말하는 환산평균이라는 건 요겁니다. 내가 1등급이 다다 그러면 5점인 거잖아요, 평균이. 네, 그래서 135점 그냥 만점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평균이 5면 여기는 뒷값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135점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평균 뭐 그냥 계산하기 좋게 3등급이다. 그러면 여기서 5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럼 13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겁니다. 요게 이제 흑백으로 돼 있어서 파란색도 있고 요 색깔도 있고 요 색깔도 있잖아요. 저렇게.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방아쇠 당기기입니다. 이걸 어디서 연습을 합니까, 이걸? 놀이동산 가야 됩니까? 인형 맞추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요 파란 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아래쪽, 요 아래쪽 파란색은요, 매트 넘기, 5계단 오르내리기, 허들 넘기로 구성된 장애물 달리기, 뭐 1회, 그죠? 횟수도 잘 보셔야 돼요. 한 번만 기회를 주느냐, 한 번 더 주느냐,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선에 38권총 방아쇠 당기기. 내가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주손, 그 다음에 반대손, 양쪽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학생 그 카톡 거기 보니까 푸사에 이게 총 사격 연습하는 거 그걸로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여기 왜냐하면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임용전 채용 기준으로 이걸 한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6학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임용할 때 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도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 다음에 수능과 관련된 건데 배점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것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게, 국어하고 수학이 배점이 같습니다. 500점 중에. 국어 수학이 되게 임팩트가 있다. 그리고 영어 1등급하고 2등급이 4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 나중에 꼭 특수대가 아니더라도 일반 대학을 지원하실 때도요, 요건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등급, 2등급 4점 차이죠. 요것도 4점 차이죠. 여기도 4점 차이고, 4점 차이고, 4점 차이고, 4점 차이고, 4점 차이고, 4점 차이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균등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자, 예를 들어서 4점이에요. 4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128이 아니고 여기에 124가 오면 4점 차이로 가다 갑자기 차이가 훅 벌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영어뿐만이 아닙니다. 내신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신 1등급이면 이렇게 줄게, 100점 줄게, 뭐 99점 줄게, 98점 줄게, 90점 줄게, 이러면 우리는 요 4등급까지는 굳이 지원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갑자기 급간이 커지는 구간이 있다면. 근데 우리 아이가 거기 구간에 있으면 이거 힘들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아주 무시무시한 게 있죠? 최저학력 기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로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311, 33 안 된, 311 2개 이상이니까 됐네요. 332, 33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저학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등급 이내 어쨌든 2개 이상 들어와야 되고, 어마무시한 게 하나 더 있죠? 한국사 3등급 이내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2등급부터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수능시험에서 2등급을 받는 순간 감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정말 재밌어요. 저는 거기도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이건 제가 주변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야, 이건 무슨 의미일 것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동점자 순위철인데
동점자가 많으면요, 1순위가 수능 표점 점수로 봤을 때 우수자입니다. 원점수가 아니에요. 표준 점수입니다. 그런데 표준 점수도 같아요. 그럴 때 1순위는 국어입니다. 이건 좀 상식을 깨죠. 수학일 것 같은데. 그리고 2순위가 수학이고 3순위가 영어로 밀렸죠. 근데 여기서도 동점자가 생겼잖아요. 그럼 2순위로 넘어왔는데 1차 시험이잖아요. 그럴 때 1순위가 누굽니까? 영어입니다. 수학이 제일 뒤로 갑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수능의 영어 변별력보다 본인 학교에서 출제한 영어 시험의 변별력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든 경찰대든 영어 시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까지 동점이면 면접시험 우수자래요. 네. 되게 재밌어서 한번 넣어봤고. 자, 이제 육사입니다. 육사는 13일부터 23일까지고요. 시험 날짜 똑같고 1차 시험 발표가 아까 경찰대는 7월 말이었는데 8월 8일이고요. 요거예요. 2차 시험이 9월 1일부터 시작이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언제냐면 10월 말까지 간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10월 말은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때 가는 건 조금 위험할 것 같고, 어쨌든 10월 초 정도로 잡는 게 딱 좋지 않을까. 그 정도. 9월 모평도 끝났고, 그래서 10월 초쯤으로 잡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종합선발 합격자 발표가 19일인데 1차 추합 발표 경찰대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2차는 1월 9일까지 갑니다. 추합 발표도 어쨌든 내년 1월까지 간다. 자, 이제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경찰대하고 달리. 자, 인원을 보시면요. 여기 비율도 있고요. 학교장 추천 30% 이내, 적성 우수 30% 이내, 미래 국방 인재. 요게 이제 조금 임팩트가 있어 보이던데. 좀 이따 왜 임팩트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20% 이내고 남자 인문 자연, 여자 인문 자연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거 참고해서 보시라고 정리를 해본 거고요. 특별 전형에서는 국가보훈, 그 다음에 고른기에서 합쳤어야 되는데 농어촌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두 개 해서 정원 저렇게. 그래 모든 학교가 재외국민 자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파견 나가신 분들. 그렇게 이제 인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학교장 추천 종합선발 다 포함해서 1차 시험 필기 보시면 합불이죠? 300이죠? 합불이죠. 그러니까 1단계 통과되면 불합격인 거예요. 몇 배수 안에 못 들면 그냥 불합격이잖아요. 와, 근데 미래국방인재 보세요. 1차 시험을 안 봅니다. 1차 시험을 안 봅니다. 근데 누가 임팩트가 있습니까? 얘입니다. 면접이 800입니다. 그리고 체력검정 200이죠? 내신 안 들어가죠? 근데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을 안 봤으니까 아마 최저를 건 것 같아요. 야, 그래도 기본적인 성적은 좀 돼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거는 거죠. 미래국방 인재.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도대체 이 미래국방 인재는 뭐 하는 건데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쟤는 이제 면접 시험이 800이라는 것은 아마 학생부 기반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학생부 종합에서 일반 대학도요, 그 학생부 기반의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당일날 질문지를 이렇게 학생한테 주는 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면접이 되게 중요하구나.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 해당 사항에, 만약에 우선 선발을 하는데, 우선 선발이 아닌 거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일반 전형 안에서도. 여기까지가 우선 선발이니까, 여기서 안 되면 종합 선발로 넘어갑니다. 얘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율도 보시고, 1차 시험, 우리 애는 1차 시험 준비 좀 된 것 같아. 그러면 적성 우수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저기에 300이니까. 그리고 면접이 500이고, 뭐 내신 100도 있고, 수능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합불도 여기 종합선발이든 학교장 추천이든. 그랬을 때 뭘 보시면 되냐면,
여기는 면접이 640인데 여긴 200이잖아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애가 아무리 봐도 낯선 사람 앞에 가면 자꾸 이렇게 손톱 뜯고 막 이러고 있으면 면접 반영 비율이 높은 데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유불리를 좀 따져보시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건 특별 전형과 관련된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제가 오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1차 시험인데요. 1차 시험을 그냥 제가 이 오늘 드린 그 프린트에, 그러니까 제 PT에 맨 마지막 장은 제가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 앞에 구성은 제가 저쪽 근무하고 있는 학원에서 작년에 경찰대 사관학교가 날짜가 달랐잖아요. 이제 지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합격한 애들 전체가 너무 많아서 다 넣지는 않았고, 일부 애들 국수형 점수를 뒤에다 넣었어요. 이름까지 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1단계 통과된 점수를 이제 넣었는데, 그거는 이제 원점수 기준이고요. 근데 이제 원점수, 그 생도 1학년 학생이, 어쨌든 육사는 1차 시험 표준 점수화 하는 거죠? 그랬더니 1학년 생도가 원점수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자, 1차 시험 필기 성적 산출, 국어 영어 표준 점수입니다. 근데 이 표준 점수 계산은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100명이 봤다. 그럼 100명의 평균을 기준으로 편차. 그 다음에 원점수. 그 다음에 평균 점수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점수가 100이라고 칩시다. 100 빼기 평균이 50이에요. 근데 표준 편차가 만약에 2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원점수 100이고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라고 하면 위의 값은 50이잖아요. 2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2.5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20을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100. 그러면 이 친구의 표준 점수는 150입니다. 계산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건 수능하고 똑같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내 원점수가 만약에 100이고요. 그러니까 만점이잖아요. 수능도 똑같습니다. 평균이 만약에 50이다. 표준 편차가 20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100에서 50 빼니까 이게 50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20으로 나누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2.5가 되는 거고 이 2.5에 곱하기 20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50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더하기 100을 하면 1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만약에 시험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시험이 쉬웠다면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웠으니까. 그럼 얘를 다른 값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평균이 높아졌어요. 표준 편차는 조금 커질 수는 있는데 그냥 계산하기 좋게 비교하시라고 똑같이 놔둬볼게요. 편차는 작아질 수는 있겠죠. 시험 난도가 차이가 크지 않다면. 그럼 여긴 40이 되는 거죠. 그걸 20으로 나누면 2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곱하기 20을 곱하시면 40이 되는 거고 더하기 100을 하면 140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을 봤는데 언론에서 이번에 시험이 쉬웠어요. 그러면 만점 표점이 크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시험이 어려웠다 그러면 만점 표점이 꽤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저희 애가 원래 처음 대학 갈 때 19학번으로 갔을 때 그때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만점이 150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험이 아주 쉬우면 140이 안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저희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어머님들하고 가끔 이렇게 모임 하시잖아요. 가셨는데 이번에 교육청 모의고사 어려웠대. 그러면 그냥 툭 설명하지 마시고 툭 던지세요. 표점이 높아지겠는데 그냥 툭 던지세요. 네, 갸우뚱하시면 친하신 분이면 설명해 주시고요. 안 친하다 그러면 계산이 좀 복잡해서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그러시면 돼요. 국어 영어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수학입니다. 수학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건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뭐냐?
경찰대와 달리 아까 사관학교는 인문자율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선택도, 수학이. 그러면 문과인데요. 문과는 확통, 미적, 기하 다 볼 수 있어요. 이과는 확통을 못 봅니다. 네, 그러면 보세요. 아니 확통은 쉽고 미적이 어려우면 내가 선택한 과목의 유불리가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정 점수라는 걸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복잡한데 그냥 구체적으로 다 이해는 못 하셔도 괜찮아요. 뭐냐면 공통 점수는 배점 비율이 74, 100 기준에 74고 수능 똑같습니다. 선택 과목 표준 점수는 26 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애가 엄마 나 미적 다 맞았어. 공통은 한 5개 틀렸어. 이러면 이러시면 돼요. 똑같은 한 문제를 똑같이 맞췄을 때 공통에서 한 문제를 맞췄을 때 임팩트는 74고 선택에서 하나를 맞췄을 때 임팩트는 26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2.5에서 세 문제 싸움인 거예요. 선택, 공통이. 그러니까 지금 고3은 아직은 선택 과목에 몰빵하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공통 쪽에. 어쨌든 공통은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요. 표준 편차, 원점수에서 평균 빼고 곱하기 20에 요거만 달라지는 거죠. 아까는 100으로 곱했잖아요. 근데 0.74를 곱하는 거라고요. 여기는 당연히 0.26이겠죠. 근데 선택 과목 표준 점수가 좀 복잡해요. 여기 보시면 전체 응시자의 선택 과목 조정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조정 점수가 거기도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일단 선택 과목 응시자들의 공통 과목 원점수. 내가 A라는 선택 과목을 봤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 과목, 얘네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미적 선택자인데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미적 선택이라고 가정하면 저희의 공통 과목의 평균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네. 저 74 배율에 그 평균 더하기 요 중간에 선택 과목 응시자들의 선택 과목 원점수 표준 편차가 있을 거잖아요. 아까 20.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이 50이라고 할게요. 더하기 표준 편차가 그냥 2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위에가 뭐냐면 수험생의 선택 과목의 원점수. 제가 만약에 74점을 다 맞았어요. 계산하기 좋게 70이라고 할게요. 70 빼기 선택 과목 응시자들의 X 과목 원점수 평균. 평균을 30이라고 할게요. 74 중에. 네. 그럼 어떻게 계산이 돼요? 이거 더하면 100이죠? 더하기가 아니죠. 빼기죠. 네. 빼기입니다. 그러면 40이잖아요. 20으로 나누면 2가 되죠. 거기다가 50을 더했으니까 52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여기다가 선택 과목 응시자들의 공통 과목 원점수 표준 편차. 걔를 만약에 20이라고 하면 이러면 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값을 새롭게 부여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원점수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A 과목, B 과목, C 과목이 난이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보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시험은 평균이 낮을 거잖아요. 편차는 커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하는 값은 커졌는데 나누는 값이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이 쉬우면 평균 올라가겠죠. 편차는요. 좁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누는 값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이 값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편차가 10일 때와 만약에 극단적으로 20이었을 때 위의 값이 똑같이 50이라고 가정하면 누구 값이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잖아요. 얘는 5가 되는 거고 얘는 2.5가 되는 거니까. 그걸로 보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좀 복잡하지만 그냥 요것도 어머님들 만나셨을 때 요 정도만 하시죠. 야, 얘도 어쨌든 수능에서도 뭐 보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보정? 친하신 분은 설명해 주시고 아유 조정점수라고 있어요. 복잡해. 그냥 그 정도로. 네. 그렇게 해서 표준 점수를 내겠다. 요건 그냥 똑같은 얘기니까 넘길게요. 자, 서류평가인데요.
서류평가는 여기 보시면 배점이 학업 성취도 80%, 학업태도 10%, 진로 역량이 10%. 그러니까 우리의 학생부를 봤는데 육사 관련된 얘기가 없다고 해서 지원 못할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우리의 학생부에 군인 얘기가 없는데 그럼 지원 못하는 거 아니야? 진로 선택은 10% 정도.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권장 계열 과목 관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과인데 그럼 이과 안에서 뭔가 배워야 할 과목 이걸 충실히 다 이행을 했는지 뭐 그런 걸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학업 성취도 볼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기 배점이 나눠져 있죠. 공통 400, 일반 24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학년, 2학년 진로 선택. 1학년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배점상으로 봤을 때. 우리 애는 우상향 했는데 그럼 조금 불리할 수 있겠죠. 근데 서류 평가니까. 그렇습니다. 내신 성적 쭉 나와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거 수능 똑같이. 근데 배점이 좀 다른 거 200이고 수학 200이고 여기도 국어 수학은 똑같네요. 그다음에 영어 4점. 자 보시면 요거 4점 차이죠. 여기서 좀 벌어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대는 다 일관되어 있었잖아요. 육상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 보세요. 야 5등급 오지 마. 16점 차이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되고 나머지 보시는 건 똑같습니다. 일정 똑같고 시험 발표도 똑같네요.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그 다음에 추합 발표. 얘는 추합 발표도 다 내년까지 안 넘기네요. 안 넘기고 인원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이제 비교, 똑같이 쭉 가실 수. 그리고 요 항목도 사관학교는 거의 똑같거든요. 오래 달리기, 잇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이렇게 돼 있는데 뭐만 좀 보시면 되냐면 이게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불합격 기준. 오래 달리기 남자는 1500, 여자 1200인데 남자 7분 32초 이상 걸렸다? 그냥 꼬린 지점 오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학생은 7분 30초 이상 1200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불합격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나 잇몸 일으키기 있잖아요. 이것도 학교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여긴 안 넣었어요.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쫙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15등급 받으면 불합격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2분 동안 몇 회를 하느냐 이런 거. 와 이건 2분 동안 해보시려고 해보세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좀 다르죠. 일반 우선 선발하고 학교장 추천하고 차이가 있다. 뭐 그 정도. 진로 선택 과목 제외입니다. 공사도 역시. 요거는 이제 요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해 보이시는데 다 더하겠다는 얘기고요. 다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더하겠다는 얘기냐? 이수 단위수. 자, 보세요. 요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1, 2, 3학년 1학기까지 10과목을 했다고 할게요. 그 전체 이수 단위.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수 단위가 4고 어떤 건 2고 어떤 건 1이고 뭐 이럴 거잖아요. 1학년 때 왜 과학실험 탐구인가? 그거 1단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다 더한 게 만약에 10이라고 할게요. 다 더했죠. 그 다음에 과목 등급 점수 곱하기 이수 단위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등급 점수가 내가 1등급이 있어요. 근데 학교장 추천이라고 그럼 200이잖아요. 그걸 이수 단위에 곱한다고요. 이게 일반 대학으로 뭐냐면 제가 내신이 1등급이에요. 이게 4단위잖아요. 더하기 내가 2등급이 하나 있는데 얘가 3단위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1등급 받은 게 3단위짜리고 더하기 2등급 받은 게 4단위짜리라고 해보자 이거죠. 등급은 같잖아요. 등급은 같은데 이수 단위가 다르죠. 그럼 계산해 보세요. 4 더하기 6이니까 얘는 10이죠.
얘는 11이잖아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얘가 이기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 시그마가 붙어 있는 건 다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알파. 요 알파는 한국사 가산점입니다. 요거.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네. 여기도, 자, 요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일반 대학에서도 간혹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성적표를 딱 받으면, 국어 표준 점수가 나와요. 수능 성적표에. 원점수 없고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 나오잖아요. 표준 점수가 만약에 14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야, 우리는 표준 점수만 그냥 성적표에 찍혀 있는 표준 점수 그대로 반영할게. 근데 국어 반영 비율이 20%다 그러면 곱하기 20% 이제 환산을 하겠죠. 근데 일부 학교는요, 표준 점수를 성적표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해 만점 표점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 우리 계산했을 때 100점 했어요. 150이 나왔죠. 근데 제가 만약에 140이에요. 그러면 140을 그대로 갖다 쓰는 학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학교가 있어요. 만점 대비 내 점수. 이게 옛날에 이대가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상대적 위치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 만점 대비 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그냥 개인 표준 점수 곱하기 반영 비율 30%면 본인 표준 점수에 0.3. 그래서 전형 총점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학교는 표준 점수 최고점 분의 내 점수 이렇게 계산하는 학교가 있다고요. 일반 대학도.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벌써 4점이고 6점이잖아요. 10점이고. 그리고 한국사도 역시 쭉 나와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대부분 사관학교는 이제 눈치채셨어요? 국어하고 수학 반영 비율이 거의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다른 학교는 탐구가 80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사 10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는 한국사에 대해서 대인 개개 임팩트 있게 보네요. 회사고 인원이고, 아이고. 그리고 요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건 이렇게 하얀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건 제가 캡처해서 지금 갖다 놓은 건데, 나와보세요. 우선 선발 합격자 중 결혼이 생길 경우 종합 선발 인원으로 충원. 아까 제가 왜 우선 선발에서 미달이 생기면 종합 선발로 넘어간다고, 떨어진 애들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됐단 말이에요. 근데 추가 합격자를 포함한 최종 선발 인원의 수가 성별, 계열별 모집위원회에 미달할 경우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남자가 7명밖에 안 된 거예요. 애들이 다 등록 안 하고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선순위가 있답니다. 1순위, 1순위. 일단 동일 성별의 다른 계열. 그러니까 내가 사관학교니까 인문자연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문에서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7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남자니까 이과 남자 예비 번호에서 충원을 하겠다. 근데 그래도 없어. 그러면 다른 성별의 동일 계열. 문과잖아요. 남자잖아요. 여학생 문과 애들 중에 예비 2순위. 3순위는 다른 성별의 다른 계열이래요. 네. 내 남자 인문인데 3명을 뽑아야 되는데 자연계 여자애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3순위. 이게 되게 재밌는 충원 이유라서 그래서 일단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보시면요, 1차 시험 점수가 좀 차이가 있죠. 우선 선발인데 일반 우선은 400이에요. 그러니까 해사는 1차 시험하고 면접에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학교장 추천은요, 면접이 되게 중요합니다. 면접이 되게 중요하다. 얘도 임팩트가 없는 건 아닌데 1차 시험이 400이잖아요. 면접을 설사 잘 못 보더라도 여기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200이고 500이니까 임팩트가 좀 있죠. 그리고 종합선발 1차 시험 없죠? 수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똑같죠? 미래국방인재도 1차 시험 없는데 수능 최저가 걸려있듯이 똑같습니다. 수능 650입니다. 저걸로 이미 게임 끝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환산 점수는 다 똑같습니다. 조정 점수 아까 말씀드린 거.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왜 0.74고 왜 0.26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수학 공통 0.74, 선택 0.16 똑같습니다. 네. 똑같죠? 오래 달리기, 잇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똑같은데 배점은 좀 다릅니다. 학교마다 배점은 좀 다른데 여기 보세요. 불합격 기준 오래 달리기 남자 오래 달리기 자신 없으면 앞에 학교가 아니라 회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7분 32초였잖아요. 얘는 8분 19초 이상입니다. 거의 1분을 더 주네요. 그리고 얘입니다. 회사. 이거.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요게 한 묶음. 이런 거잖아요. 야, 너는 저희 왜 2002 월드컵 할 때 연평 영화 보셨죠? 연평의 전 보셨잖아요. 이걸 만약에 뭐 남쪽 측에서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면 이제 게임 끝이라는 거죠. 천안함 사태 이렇게 해갖고 이러는데 갑자기 미군하고 훈련하다가 갑자기 뻥해서 저거 지금 정부에서 숨기고 있다는 둥 이상한 얘기 해버리면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군인 기본 자세. 그리고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사에서 얘기하던데 제가 좀 어렸을 때는요. 육사, 해사, 공사애들이 이 세 군데가 연합으로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축구, 럭비 이런 거. 근데 그거 대신 요번에 육사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학년마다 좀 다르대요. 예를 들어서 1학년이다 그러면 합동 훈련을 한답니다. 그래서 육사 애들이 해사로 가서 해군 함정 타고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식으로 같이 훈련하는 것도 있대요. 그런 게 학년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리고 해외로 이렇게 파병 나가는 그런 것도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 과정도 되게 많이 가고 다른 대학으로 저의 중학교 동기도 해사인데 카이스트에서 석사 받았어요. 평택인가 이사단인가 거기서 근무하고 이제 퇴역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해사 반영과목 내신 관련해서 쭉 나와 있고요. 그렇게 여기는 점수 차이가 크게 보이진 않죠. 간격 차이가. 요거 시그마 아까 말씀드렸죠. 다 더하는 거다. 이수단위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관학교는 이수단위는 다 들어가는구나. 진로 선택 안 들어가는구나.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출석, 그 다음에 한국사 그렇게 되어 있고 다 심화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한국사 자격증, 자격시험 그거 이제 가산점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기는 수능에서 전과목, 국영수, 탐구, 한국사까지 해서 취득 점수의 합계가 있을 거잖아요. 표준 점수. 거기에 750분의 650으로 계산을 해서 총점을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어 수학은 똑같이 200이고 탐구는 50. 그렇게 가는 거고 영어 등급 20. 와, 여긴 점수 크네요. 점수가 큽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20, 여기도 20. 근데 갑자기 여기서 30으로 벌어지죠. 야, 3등급까지는 용서가 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오지 마.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사도 조금 여기는 다른 데보다 점수 차이가 좀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관사 똑같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다른 데하고 좀 다르죠. 사관학교. 남녀 구별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입문자연만 나눠놓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학교장 추천 50%이네요. 제일 많네요. 일반 우선 10%, 종합 선발이 40. 그럼 얘도 역시 전형별로 동점자. 얘네도 조금 재밌어요. 일반 우선은 고교학교장 추천을 받지 않은 인원 선발하고 있고 성별 구분 없이 아까 남녀 구분 안 했잖아요. 계열별 성적 순으로 단
남녀 정원 범위 내에서 선발 순위, 특별 전형 안 되면 넘어가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고요. 종합 선발 맨 마지막 동점자 발생 시 선발 우선순위. 수능도 아니고 학생부도 아니고 면접.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겁니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데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네. 1차 시험 비슷하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네, 비슷합니다. 25점 차이니까. 그럼 어디서 임팩트가 확 있는지를 한번, 뭐 이건 가산점이고요. 알파는 종합선발의 수능. 네, 종합선발 수능으로 모든 게 게임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1차 시험 아까 계속 이제 똑같죠? 1차 시험 없으면 수능. 네, 수능의 임팩트가 확실히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학교장 추천이 면접 반영 비율이 조금 점수가 높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거 다 대신 똑같이. 여기는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똑같아요. 아까 시그마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네. 과목 N등급 점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근데 여기는 국수형이 다 똑같습니다. 독특하네요. 네. 탐구 70에 5, 한국사 30. 국어 수학 똑같이 200 줬고 탐구 35. 그러니까 이거는 한 과목에 35란 얘기죠. 두 과목 반영하면 70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어 등급 점수 10점, 여기 갑자기 20점, 30점 이렇게 벌어집니다. 한국사는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렇게 격차가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게 작년 저희 학원 애들 점수인데 경찰대 2명 붙어서 2명 점수만 보여드린 거고, 자, 여기 잠깐만 보시죠. 여기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에 국어, 수학, 영어 총점 평균 점수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는 비슷했다가 조금 올랐고 3점, 4점 좀 떨어졌죠. 영어 떨어졌는데 다시 90으로 확 올랐어요. 작년이 쉬웠습니다. 작년이 쉬웠어요. 자, 문제가 쉽다는 얘기는 편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는 게 아니라 쉬워졌으니까 좁혀지는 거라고. 편차는 평균 올라갔겠죠. 그죠? 네. 근데 이유는 뭐다? 작년에는 사관도 받고 경찰대도 받다. 네. 근데 올해는 나눠진다. 그러니까 90까지 갈 가능성은 별로 안 보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균도 그래서 많이 높아졌죠.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 요 2명이 합격한 게 총점 보세요. 247, 249죠. 어마무시한 건 뭐다? 이 둘 다 최초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발표한 거 있어요. 256.3인가? 최초합 점수가 25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49인데 추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대는 빡세죠. 네. 근데 지금부터 사관학교를 보실 겁니다. 노란색이 추합입니다. 그러면 추합이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어를 못 봤나? 보세요, 영어 점수. 그죠? 네. 임팩트가 있다니까요. 얘네 다 최초합이에요. 이 노란색이 없는 건 다 최초합이라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추합의 영어 점수. 수학 못 보지 않았잖아요. 네. 205점. 그러니까 총점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얘 최초합이에요, 지금. 물론 자연이고 인문이긴 하지만. 요번에 육사 생도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예민한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최초합 점수. 그랬더니 남자의 경우 180점대 후반만 돼도 최초합이 나온답니다. 네. 근데 저희 애들 보면 180점대 얘 하나 있네요. 인문. 네. 그러니까 노란색 얘 205점인데 왜 초합이냐고요. 영어입니다. 네. 그다음에 잠깐만요. 밑에 공사. 공사 본 애들이 조금 점수가 더 높아 보이긴 하네요. 그다음에 해사인데 왜 해사가 많냐면 작년에 어떤 반 담임 선생님이
저희는 좀 장학 혜택 같은 게 있어서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냥 거의 50명 중에 30명을 다 해사를 보라고. 한 반이. 근데 보세요. 190점인데 추합이죠. 189인데 추합이죠. 근데 여기 194도 있잖아요. 누굴 비교해 보시라고요? 영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총점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관학교는 영어에 좀 임팩트가 있구나, 확실히. 그러니까 유일하게 2명이 지금 추합인데 다 40점대예요. 점수 라인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 다 최추합.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196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채셨나요?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얘 196인데 197인데 최추합 185인데 최추합이잖아요. 물론 인문이긴 하지만. 잘 보세요. 영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최추합하고 추합하고 영어 점수 한번 딱 보면 뭐 눈치채시는 거 없으세요? 사관학교 1차 시험에 합격하려면 최소한 몇 점 이상은 받아야 되겠구나. 보이세요? 50점 이상은 돼야 돼요. 40점대가 나오는 순간 불안하다. 보세요. 근데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얘가 살린 것 같아요. 다른 애들보다 국어 성적이 더 높죠. 그렇습니다. 근데 인문이기도 하고, 인문이 확실히 좀 점수가 낮아 보이잖아요. 얘네 추합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 최추합입니다. 자,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 홈페이지 모집 요강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학과 소개, 진로 관련, 군 위탁 교육 관련, 그 다음에 1차 시험 준비. 아까 말씀드렸죠? 6월 모평 이후에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기출 같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건 좀 명확하게 목적성을 좀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거는 경쟁률. 다행히 다른 데에서 뭔가 설명회를 한번 했나 봐요. 어떤 선생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이것도 갖고 왔는데 뭐 어디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나 봐요. 근데 혹시 불안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뒤졌는데 얘네들은 어떡하자고. 여기 들어와 있는 경쟁률이 있어요. 저 이거 그냥 따갖고 왔으면 되게 편했어요. 수치가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뒤져서 찾은 거예요. 이게 왜 빨간색이었을까요? 작년에만 그랬다고요. 따로 봤으니까. 올해는 저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경쟁률에 대한 요거 작년 경찰대와 사관학교 일정이 달랐고 올해는 동일 일정이다. 그래서 합격 점수나 경쟁률도 조금. 이게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오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1차 시험만 보려고 지원하는 애들 포함이니까. 그러려고. 근데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모의고사는 어디서 봐요? 학교에서. 교실에서. 학교가 생각이 있으면 가부터 희읍까지 성별로 번호 주고 전체 학교 교실을 다 일반은 기억성 뭐 이런 식으로 해쳐봐요 하면 좀 분위기가 신선하겠죠. 근데 다 자기 반에서 보잖아요. 처음으로 낯선 공간에 가서 정해진 시간 툴에 낯선 애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3한테는 이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수능장 갔을 때 현장감 뭐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대만 조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작년에 이제 달리 보면서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고3 올해 수능 준비는 모의고사 성적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동안 학습한 내용 점검하는 수단으로 꼭 삼으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9월까지 부족한 부분들 잘 채워가시고, 그 다음에 고2 학생은 어쨌든 1학년 때 내신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정시로 올인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최대한 어쨌든 내신 살리고 내신과 수능을 같이. 제발요, 제발. 저희 애가 고3 때, 고2 때, 겨울방학 때 갑자기 정시 올인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정시에 올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저희 애가 모의고사를 못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재수생하고 경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고1 때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고 해서 이 아이가 고3 때까지 좋으리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고1, 2 모의고사랑 고3은 달라요. 네, 다르고, 제발 부탁인데요. 제가 여기 원장님도 계시지만 가끔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러니까 제가 있는 기숙학원에는 또 재수생들이 많겠군. 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내신 때만 바짝 내신 막 공부하고 끝. 그리고 속세에 가서 막 하다가 다시 내신 때 와서 또. 아까 제가 비율 말씀드렸잖아요. 네. 고1 때는 거의 9대1 또는 8대2. 그러니까 이때는 수능 개념 정도만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 2학년 때는 거의 7대3, 6대4 정도. 고3 이제 1학기 끝나면, 그러니까 고3 1학기까지 챙기는 건 좋은데 수능 기본적인 개념 틀. 정말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재수하러 왔는데 고1 과정을 수학을 다시 하고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인강도요 찾아보세요. 인강의 노배, 중학도형 이 강좌 거의 대부분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인강 수업하고 듣는 애들이 많으니까. 재수를 하러 왔는데 고1 과정, 고1 때 함수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게 안 돼서. 그거부터 시작하려니까. 저희 재작년에 연대 사회학과 간 친구가 대학 2학년 다니다가 휴학하고 왔는데 수시로 대학을 가다 보니까 수학이 노베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정승재 선생님의 숙곡필이라고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개념 강좌 듣기가 힘들어서 기초 강좌를 먼저 들었다고요. 그리고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43점으로 출발했어요. 5월 달에 다행히 60점대까지 갔고 5월 달에 70점대까지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6월 모평 때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7월에 더 떨어졌어요. 8월에 조금 올렸습니다. 9월에 다시 떨어져요. 재수생들한테 6, 9월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 떨어지는 거 되게 심리적으로 크거든요. 수능 96으로 끝났어요. 네. 이게 고3과 재수생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입시를 내신,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해서 준비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고3 부모님께서는 6월 시험 끝나고 혹시 이렇게 저렇게 여러 채널에서 6월 시험 관련해서 이런저런 아마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그건 꼭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배운 공동과학, 공동사회, 어차피 나중에 수능 때 봐야 되는 과목이에요. 예, 그것도 잘 준비 좀 시켜주시고, 무거운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고2 학생이 재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치채셨어요? 고2 학생이 재수를 하게 생겼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 국어 화작이었어요. 재수를 하면 화법, 문법 다 해야 돼요. 수학, 저 미적이었어요. 재수를 하게 되면요. 미적이 수능 시험범위 안 들어와요. 지금 수특까지 해요. 대신 필수로 확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 이과인데 확통 안 했는데. 과학, 뭐 예를 들어서 사문 생원 했어요. 근데 공통과학, 공통사회 본대요. 그래서 고2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